글로 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랙홀처럼 돈이 자꾸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조금 없는 거고, 환율이 높아진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의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다는 소리죠. 땡구님, 네. 요새 환율이 미쳤어요. 아, 그래요? 네, 1,500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뭐 나온 지 좀 됐지 사실은. 나왔다가 지금 한번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유튜브 이제 영상들 보면 환율 1,500원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환율 1,500원 오면 집값 폭락한다 뭐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조회수를 또 그렇게 또 빨고 있더라고요. 부동산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공포로 조회수를 얻고 싶지는 않거든요. 조금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환율이 좀 올라갔을 때 부동산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 왜 이렇게 올랐나요? 팩트를 보면 그런 거죠.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 거의 1,500원 육박했었죠. 그러다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1,430원 정도까지 쫙 눌렀죠. 누른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벌써 또 1,500원을 향해서 거의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왜 그럴까라고 보면 복잡하잖아요. 환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경제 그리고 뭐 그에 따른 뭐 상황들, 뭐 주식, 뭐 부동산 어떻게 될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보합일 수도 있고 상승일 수도 있고 뭐 하락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일단 하락이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환율이 1,500원까지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죠. 한 2번인가 있었죠. IMF 때 그때 2,000원 조금 안 됐거든요. 2,000원이요? 네. 2,000원 넘니 많이 막 그랬거든요. 1,960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환율이 엄청 내렸죠, 사실. 1,000원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요. 1,000원대까지. 더블 스코어로 움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위기 때,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2008년도에 그때 1,500원 넘었죠. 1,570원까지 이렇게 쫙 올라갔죠.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그래도 지금 1,500원 안 넘었으니까. 그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1,500을 넘어가면 뭐 1,570도 갈 수 있고 글로벌 금융 위기랑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 또 내려갔다가. 뭐 그리고 나서 뭐 코로나가 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엄청 올렸을 때 네. 최고치를 올렸을 때 그때 2022년에 그때가 한 1,400원까지 갔죠. 그러다가 지금 뭐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1,500을 가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날린 거죠. 과거에 1,500원까지 급등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었어요? 매번 좀 다르긴 했었어요. 그냥 무조건 뭐 환율 상승 이꼬르 부동산 하락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할 때 그 여파가 실질적인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IMF 때는 부동산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기업들도 나락가고 뭐 실업자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장난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는 사실 조금 떨어졌다가 금방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티도 안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신기한 건 뭐냐면 봐봐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터졌다가 환율이 착 올라가니까 부동산 좀 내려왔다가 금방 회복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4년, 5년 동안 내리 부동산이 내렸습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았었거든요. 네. 오히려 내려왔는데 불구하고 실제는 또 계속 내렸어요. 2009년부터 14년까지 하락이 전부 서브프라임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022년부터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1,40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부동산 주식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올랐어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주식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부동산은 내렸다가 지금 쫙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중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다 달라. 그러면은 환율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 공식은 잘못된 거네요. 엄밀히 말하면 너무 단순화시킨 공식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고 부동산이 자동으로 폭락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한 가지 변수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뭐 금리도 영향을 미치죠. 유동성, 뭐 개인의 소득 증가, 뭐 공급, 뭐 심리, 정책 많잖아요. 이게 다 버무려져서 움직이니까 환율은 그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그냥 하나의 지표다, 하나의 신호다, 뭐 하락에 대한 트리거 버튼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환율 상승이 네.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갑자기 못 내립니다. 왜요? 하락이 늦어져요. 너무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계속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금리를 쉽게 못 내려요. 그러니까 이거 금리를 못 내리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역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율이 올라가면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그냥 잘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율 1,500 넘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미루죠. 그러면 계속 관망하죠. 거래량이 줄죠. 계속 그 시장이 위축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 번째는 속도가 느려져요. 어떤 속도요?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진다고요. 부동산 입장에서. 미루니까. 그러면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고 정체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3가지를 조합해보면 이게 무조건 하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공포론자들이 말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네. 미국도 일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 환율만 이렇게 올라요? 뭐 전 세계에서 환율이 유독 조금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죠. 이게 질문이 참 중요한데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공포의 성격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국 경제가 갑자기 망해져 가기 때문에 환율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국이 환율에 약간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출 의존형 경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달러 결제가 많은 나라예요. 만약에 글로벌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면 강해지면 한국은 원화의 영향을 직격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금리가 지금 사실 꽤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릴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의 자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은행이 여러 개인데 제일 안전한 은행이 금리가 높대. 그럼 적금 어디다 들어야 돼요? 글로 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랙홀처럼 돈이 자꾸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조금 없는 거고 지금 달러가 너무 센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조금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뭐 1,500원까지 갔을 때 정부가 강하게 국민연금 나서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실물 경제가 뭐 지금 무너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심리가 너무 과도하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로만 들어보면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랐을 때 네.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 같은데 네.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요? 있죠. 반대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환율이 높아진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의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다는 소리죠. 지금 1억의 가치가 만약에 좀 심하게 오버해서 5천만 원이 됐다 가정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 누군가가 10억짜리 돈이 5억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내가 갑자기 2배로 부자 된 기분 안 들까요? 실물 자산의 이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 올라가죠. 금 올라가죠. 다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것도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금 더 불안한 상황이 오면 이게 지금 환율이 1,500을 넘어가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때는 어떤 걸 사는 줄 알아요? 자꾸 금을 사요. 그리고 만약에 금이 아닌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또 어떤 입지를 살까요? 불안하면 정말 핵심 입지를 사요. 애매한 걸 안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요. 서울 핵심지, 희소한 입지, 대체 불가능한 자산 이런 쪽으로 계속 몰리거든요. 이게 경제가 조금 불안정해지면 이제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해지죠. 그게 지금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네. 위험해지는 부동산도 있어요? 있죠. 사람들이 정말 안전한 것만 사니까 부동산에서 선별 작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더 깐깐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외곽 입지를 더 안 살려고 하겠죠. 수요가 애매한 지역 더 안 보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안 팔릴 것 같은 거, 황금성 낮은 거, 그 다음에 오로지 실거주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은데 100% 투자 논리로만 딱 접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타격을 받죠. 이런 애들이 저는 먼저 흔들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환율 때문에 부동산이 뭐 터진다가 아니라 뭐 폭락한다가 아니라 그냥 원래 약했던 곳이 더 잘 드러나는 거죠. 더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서울 아파트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서울도 쪼개져야죠. 서울도 서울 핵심지 1, 2급지랑 그 다음 급지가 더 또 쪼개질 겁니다. 이게 만약에 뭐 진짜 환율이 올라가고 뭐 경제가 조금 뭐 위태위태해지고 뭐 그랬을 때 1급지도 분명히 위태해지겠죠. 그 정도가 되면.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또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1급지는 버팁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시 또 회복을 빨리 해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미 한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보다 중요한 건 급지구나. 아, 입지다. 네. 근데 요새 유튜브만 틀면은 네. 너무 공포스러운 하락 이야기 네. 이런 썸네일도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공포 마케팅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사람들의 판단을 마비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듭니다. 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안에서는 공포에 이제 반응해서 거기에 속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좋은 타이밍을 다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뭐 1급지 좋은 걸 사두면 사람들은 글로 쏠릴 거고 오히려 그 친구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뭐 더 운 좋게. 근데 그것마저도 또 놓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태도보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율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환율이 1,500 올라가니까 뭐 주식 하면 안 돼, 부동산 하면 안 돼, 뭐 금 사면 안 돼가 아니라 그 반대가 될 소지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안에서는 입지와 급지를 더 엄격하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엄격하게 봐야 돼요. 더 느슨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기회는요. 급락이 아니라 결국 선별해서 오는 거거든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오늘 랭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갑자기 오르는 환율이 집값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무너지는 거네요. 오늘 좀 잘 했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무 부동산이나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1,500원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 부동산이나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포 대신에 논리로 조금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환율에 공포를 떨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